여러분, 분리형 키보드가 써보면 진짜로 편한 이유가 사람이 두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책상 위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앉을 때 팔을 이렇게 앉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자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두 팔을 이렇게 11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형 키보드는 자기가 원하는 건 제가 또 벌린다는 말을 너무 또 함부로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벌리고 꺾어가지고 내 팔이 가장 편한 포지션에다 놓고서 타이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분리형 키보드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글의 이 U키, 즉 B키가 왼쪽에 달려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글 두 번씩 사용자의 경우에 이 U키를 오른손 검지로 갖다가 눌러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은 B키를 왼손으로 누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우유 할 때 U 같은 거 치려면은 왼손으로 막 이렇게 다쳐야 돼가지고 손가락이 막 꼬여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U키는 좌측에 있지만 특수 기능키가 무려 10개가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이 M9 키를 B로 매핑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필코 제품 하나,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모델도 출시가 되고 여러가지 모듈들도 같이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필코의 자크로 라고 하는 모델인데 제가 전자제품 양판점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는 모델을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좋아 보여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적축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20만원 초반대 정도 했어요. 일본어 배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저는 영문 배열로 샀고요. 뭐 키감은 무난한 MX 적축의 느낌이고요. 한번 쳐볼까요? 귀를 가슴 아주 그냥.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단축키 덕후거든요. 아니 굳이 그렇게 단축키가 중요한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지인을 봤는데 그 친구가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자꾸 막 마우스로 막 오른 클릭 복사하기, 오른 클릭 붙이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막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답답한 느낌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많이 외워가지고 쓰면 쓸수록 이거 없이는 내가 어떻게 그동안 작업을 했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단축키를 저처럼 설정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일일이 키를 매핑 또는 이 매크로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단축키를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필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버전밖에 없어가지고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설정이 끝나고 나면 이 키보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북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설정하는 단계 자체는 꼭 윈도우즈 PC가 필요하다. 이 필코 프로그램이요, 잘 만들긴 했는데 이 UI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단은 첫 홈 화면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전부 다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제가 헤맸습니다. 프로필 세팅 가가지고 이게 한 방에 좀 알아듣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매크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B키를 갖다가 U키를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야 돼. 요걸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얘 키를 이 M9 키를 눌렀을 때 B라는 키가 입력되도록 바꾸고 싶다. 요걸 한번 또 세이브를 한 다음에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 프로필을 레이어 1에다가 또 집어줘야 되더라고. 몰라, 벌써 까먹었어.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키 하나만을 설정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B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OK를 했지만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키를 갖다가 내가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제가 힘들게 알아냈습니다. 여기를 눌러야 돼. 이걸 눌러가지고 보세요. 키를 중간 간격에 몇 밀리세컨드 기다렸다가 다음 키를 누르는 것까지 얘가 녹화를 해놨다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제 스톱 해가지고 요 매크로를 가지고서 내가 뭐 특정 키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나중에 이것만 누르면은 내가 지금 녹화한 요 명령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텍스트 블락, 이메일 내용이랄지 뭐 자기 주소랄지 뭐 여권 번호랄지 이런 거 이제 해놓고서 마찬가지로 키 하나만 치면은 뭐 바로 된다든지 여기 또 마우스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클릭이랄지 뭐 스크롤이랄지 혹은 뭐 미디어 키는 이제 뭐 스톱이나 재생이나 또 핫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윈도우 키에 D를 해가지고 뭐 데스크탑을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커피나 뭐 페이스타나 요런 것들 또 여기 넘패드는 숫자를 하든지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에 각각의 키들에다가 할당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에다가 따로따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키보드의 뒷면을 보면 이게 점퍼 스위치라고 하던가? 이게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를 굉장히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제 위로 하면 ON이고 아래로 하면 OFF예요. 그래서 둘 다 1번하고 2번을 OFF로 하면 이게 쿼티 자판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지금 저 같은 경우 뭐 US 키니까 쿼티랄지 뭐 두보락이랄지 이런 거를 요 스위치들을 움직여가지고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컨트롤, 윈도우 키, 알트 키, 스페이스의 어떤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또 맥의 커맨드 키로 뭐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를 여기에서도 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제가 선물 받은 UHK 키보드. 이 키보드도 분리형에 또 스페이스 밑에 또 누를 수 있는 키가 각각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키가 2배, 3배로 더 많아진다. 또 좌측 우측에 뭐 슈퍼키나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자리에 모드키라고 있어가지고, 이게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스페이스바를 무조건 오른손 엄지로밖에 내가 안 치더라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런가 봐요. 그걸 알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 키 하나만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쉬프트 키처럼 이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 키보드의 전체 키들을 전부 다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뭐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도 새로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설정할 수 있는 앱이 맥 버전으로도 나와 있고, 굉장히 좀 설정을 직관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당연히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일반 키보드처럼 사용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편집할 때는 무조건 키보드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왼손으로 뭐 H키를 눌러야 된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키들을 누를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좋았고요. 아까 필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붙이려면 붙일 수는 있기는 있어요. 막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중간에 2열의 키들이 더 들어있어가지고 뭐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하실 때에는 조금은 이질감은 느끼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키보드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다리들을 제가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위치를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키보드의 뒤쪽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중앙 쪽을 높여가지고 양손을 이런 식으로 또 꺾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가지고 원하는 곳에 붙여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러 가지 모듈들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미니 트랙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오른손 엄지로 트랙볼을 살살살살 굴려가면서, 여기 파이프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꽤 고정력이 셉니다. 예.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서 또 여기에 좌클릭, 우클릭 버튼까지 붙어 있으니까 오른손 엄지로 전부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우리 싱크패드 시리즈 보면은 빨콩이라고 해가지고 스틱을 약간 기울이는 느낌으로, 이것도 엄지손가락으로 요렇게 저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한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클릭, 우클릭 다 붙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빨콩을 이게 분실을 해가지고 약간 이러한 비주얼인데, 원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또는 완전히 그냥 트랙패드 같이 생긴 모듈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좀 아쉽게도 클릭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요거는 콩알이 마우스는 아니고 이 스크롤만 할 수 있는 거에 좌우 마우스 버튼도 있고, 단순히 키 3개가 더 붙어있는 이러한 모듈도 있어요. 사실 이 모듈이 오른쪽에 붙어 있었으면은 그걸 U키로 리매핑 해가지고 활용하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왼쪽에 있어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좀 아쉽더라고. 참고로 이 트랙볼 모듈의 사용 소감은요, 이게 이제 마우스를 잡으려고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굉장히 편리했는데, 이게 따로 판매가 되는 트랙볼 디바이스였던 그런 감도랄지, 혹은 뭐 맥북의 트랙패드와 같은 감도는 아니어가지고 약간의 좀 타협을 하는 느낌입니다. 접근성은 더 좋지만은 감도 자체는 막 엄청 만족스럽고 감동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모듈들이 붙이는 이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측 모듈인데 이거를 좌측에다 붙인다든지, 혹은 좌측 거를 우측에다 붙인다든지, 요렇게는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 개인적으로 좀 평범한 키보드보다는 조금 특이한 제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웠던 두 제품이었는데요. 굳이 또 아쉬운 점을 뽑자면은, 이게 어떤 적응의 문제이기가 싶기도 한데, 일체형 키보드로 쓸 때는 요거를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돌아왔을 때 내 자리를 보지 않고도 탁탁 돌아왔는데, 요게 이렇게 이제 어쩔 때는 멀리 있고 어쩔 때는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우스 만지고 나서 바로 돌아와가지고 딱 내 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리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추가 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표준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갑자기 뭐 다른 사람 컴퓨터를 만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은 뭐 노트북만 가지고 어디 가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 평소에 자주 쓰던 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반대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키보드에도 다 달려있는 캡스락 키, 이거를 가지고서 단축키들을 굉장히 많이 설정을 해놨거든요. 또 그것도 모자랄 때는 캡스락을 누르면서 동시에 커맨드 키를 또 누르면은 또 새로운 세상의 또 단축키들이 펼쳐지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키를 저는 조합을 해가지고 단축키를 많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야 어떤 키보드를 가지고서 조작을 하더라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키들보다도 일단은 이렇게 편한 자세로 놓고서 쓸 수 있다는 요 메리트 하나만으로도 요 키보드들을 조금 재미있게 애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예.